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빠바빠 재개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대장 명품 아파트가 될 물레동 4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우선 물레동 4가 재개발 구역 시공자 선정을 축하드리며 입찰에 응해주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축하해야 될 시공자 선정 업무와 같이 시공자 선정 계약서나 응찰 내역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의 핵심, 즉 바른 재개발입니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진행이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바른 재개발을 토대로 하여 빠른 재개발이 완성됩니다. 효율적인 일정 관리와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빠른 재개발입니다. 세 번째, 조합원의 이익입니다. 바른 재개발과 빠른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바른 재개발이 빠른 재개발을 만들고 바른 재개발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재개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내 돈,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합니다. 수억 원씩 내 재산이 줄어들어도, 내 수익이 줄어들어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저는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에 하는 입구까지는 가겠지만 입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레동 4가 시공자 입찰 조건을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은 싸게 사면 좋은 것입니다. 저희 조합이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고 있는지 확인해버릴 일입니다. 싸게 판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일단 저희 물레동 4가만 확인해보면 제대로 된 계약 조건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계약 조건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고 확인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남 4구역은 올해 1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였고 7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삼성물산과 하였습니다. 한남 4구역의 조합원은 1160명, 물레동 4가는 650명입니다. 물레동 4가가 한남 4구역보다 조합원 수가 반입니다. 준공은 한남 4구역이 2300가구 내외이고 물레동 4가는 2400가구 내외입니다. 그리고 물레동 4가는 여기에 더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수익이 큽니다. 여기서는 같거나 아니면 물레동 4가가 지분이 더 큽니다. 수익률이 2배 이상입니다. 한남 4구역의 시공사는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이 서로 경쟁하여 삼성물산이 되었습니다. 물레동 4가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동시에 입찰하였습니다. 공사비는 한남 4구역이 880만원, 940만원, 현대건설, 삼성물산이고요. 물레동 4가는 840만원입니다. 홍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설명회 4회, 홍보관을 24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물레동 4가는 설명회 1회, 그리고 홍보관을 5일만 운영합니다. 너무 적은 홍보했습니다. 저희 물레동 4가는 조합원들이 이러한 좋은 장점이나 시공자들에게 공감한 것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비 금리입니다. 한남 4구역은 현대건설이 CD 플러스 0.1%포인트를 제한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보증금과 사업비를 별도의 이율로 하였는데 보증금은 0.5%포인트를 더하였고 사업비는 0.78%포인트를 더하였습니다. 물레동 4가는 이 금리에 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중은행 최저금리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주비와 분담금입니다. 한남 4구역에서 현대건설은 LTV 100%를 제한했고
삼성물산은 LTV 150% 그리고 최저이주비로 12억 원을 보장하였습니다. 물레동 사가에서는 LTV 100%를 삼성물산이 제안하였습니다. LTV란 무엇이냐면 시세가 10억 원이면 10억 원을 전부 준다는 것이고요. 150%면 시세가 10억 원일 때 15억 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입주하게 될 때. 그런데 한남 4구역은 입주 시 또는 최대 1년을 유예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건설이었고요. 삼성물산은 입주 시 또는 4년을 유예하였습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제한입니다. 반면 저희 물레동 사가는 입주 시 100%를 납부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환급금 제한입니다. 환급금은 수익이 남았거나 종전 자산 가치보다 더 적은 입주권을 가지고 입주를 하였을 때 시공자가 저희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한남 4구역입니다. 한남 4구역은 일반 분양 계약 완료 50%, 일반 분양 중도 금시 30%, 일반 분양 입주 시 20%, 현대건설의 제한이었고요. 삼성물산은 조합원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물레동 사가는 환급금에 대한 얘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물레동 사가 한남 4구역보다 2배 이상 수익 좋은 곳 아닙니까?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조합원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까?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서는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 지체상금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물레동 사가 계약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혹은 그 공사를 꼭 마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 부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각 건건마다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혹은 제대로 되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이나 사업비 금리, 이주비, 환급금, 공사비 증액, 사업비 대출 금리, 그리고 기타 투명성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떤 우려 사항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 사가와 한남동 4구역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조합원 수가 1160명입니다. 그리고 물레동 사가는 650명입니다. 저희가 2분의 1 적습니다. 조합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880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940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물레동 사가에 삼성물산이 제안한 금액은 840만 원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일까요? 더 좋은 제안을 받고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저희가 1,000원을 주고 맛없고 볼품없는 벌레 먹을 사과를 먹는 것보다 2,000원, 3,000원을 주고서라도 예쁘고 광나고 당도 높은 사과를 고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840만 원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명품 아파트, 선업권 대장이 될 물레동 사가의 아파트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몇 푼 아껴서 부실공사 혹은 편리하지 않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물산이 840만 원이라고 해서 허름하게 지진할 것입니다. 삼성물산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840만 원은 840만 원의 값어치밖에 못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좀 더 고급한
고급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준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2,300가구입니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조금 다른 수치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레동 4가는 2,400가구입니다. 한남 4구역은 1,160명이 조합원 수이고 여기서 빼게 되면 분양되는 총 물량의 수는 1,140가구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리고 물레동 4가는 2,400가구 중에서 650가구가 조합원 수입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은 1,750가구가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의 수가 50% 이상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식산업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좋은 곳입니다. 시공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로 경쟁 입찰을 하였고요. 그 결과 삼성물산이 75%의 조합원 동의를 통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레동 4가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응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저희가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시공자가 선정되게 될 것입니다. 홍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남 4구역은 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홍보관 운영을 24일 동안 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물레동 4가는 어떻습니까? 설명회 1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단 5일만 운영하고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울며 겨자 먹기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세하게 판단하고 자세하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한 조합에는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한 조합에는 뭔가 개선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조합이 투명성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금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한남 4구역에서 CD금리 플러스 0.1%포인트를 제한하였고 삼성물산은 보증금과 사업비를 별도로 이유를 정하였습니다. CD금리 더하기 0.5%포인트, 사업비는 CD금리 더하기 0.78%포인트를 더하였습니다. 물레동 4가 같은 경우는 CD금리에 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중은행 최저금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제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시중은행 최저금리가 이런 CD금리의 다른 것을 정한 것보다 더 비싼 이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모두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던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어느 정도 빌려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주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남 4구역에서 현대건설은 100%를 제한하였고 삼성물산은 한남 4구역에서 150%를 제한하였습니다. 저희 물레동 4가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100%를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남 4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에게 최저 이주비 12억을 보장하였다는 것입니다. LTV 100%라는 것, 150%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조합원들이 가진 토지의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에서 150%, 15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100%는 10억 원에 1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에게 삼성물산이 제안한 것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이 시세이면 10억을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 50%는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50%만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은 저희 조합원이 가진 토지의 가치가 10억 원이고 입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15억 원이면 5억 원을 나중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 5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고요. 돈을 빌렸다면 15억 원을 입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한남 4구역에 제한한 것은 입주 시 또는 최대 1년 유예입니다. 삼성물산이 한남 4구역에 제한한 것은 입주 시 또는 최대 4년입니다. 즉 5억 원 혹은 1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4년 동안 갖고 있어서 조합원님들이 다른 곳에 투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 정말 좋은 조건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 물레동 사가는 유예기간 없이 입주 시에 100%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많은 돈을 손해보고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익 봐야 할 것을 수익 보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손실과 다름없습니다. 환급금은 조합원이 돌려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급금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조합원이 가진 토지의 가치보다 낮은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혹은 일반 분양 물량에서 수익이 많이 남아서 돈이 남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그 가치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남 4구역에서 현대건설이 어떻게 제안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에서는 모두 일반 분양 이후에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양 계약 완료 50%, 일반 분양 중도금 지급 시 30%,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입주하게 된 경우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은 일반 분양과 관련돼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삼성물산은 조합원 분양 물량이 계약 완료된 이후에 그리고 즉시 30일 이내에 즉시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희 물레동 사가는 어떤 계약일까요? 물레동 사가는 환급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희 물레동 사가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환급금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환급금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까? 환급금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조합원이 돌려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급금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조합원이 가진 토지의 가치보다 낮은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혹은 일반 분양 물량에서 수익이 많이 남아서 돈이 남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그 가치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남 4구역에서 현대건설이 어떻게 제안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에서는 모두 일반 분양 이후에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양 계약 완료 50%, 일반 분양 중도금 지급 시 30%,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입주하게 된 경우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은 일반 분양과 관련돼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삼성물산은 조합원 분양 물량이 계약 완료된 이후에 그리고 즉시 30일 이내에 즉시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희 물레동 사가는 어떤 계약일까요?
물레동 사과는 환급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희 물레동 사과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환급금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급금이 없다고,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환급금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까? 환급금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설계 및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에 현대건설이 제안한 것은 자하 하디드의 건축 철학을 담아서 건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한남 4구역에 삼성물산이 제안한 것은 글로벌 유명 설계사인 UN 스튜디오와 협업하여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물레동 사과는 삼성물산에서 자체 디자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물산에서 자체 디자인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디자인되어 있는 쌍십자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비를 아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십자형의 아파트로는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고 단순히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쌍십자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망이나 다른 조건들도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조합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한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철거 부산물은 조합에 귀속되도록 하여 있고요. 각종 인허가 및 이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고 책임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관련 인허가, 지작물 이설 모든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합이 예산을 확정하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혹은 50억, 1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을 조합이 선정을 하고 업체도 조합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금액이 부풀려져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간 지위 확인입니다. 도급인의 조합원은 즉 조합원들이 삼성물산에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을 통해서만 저희가 삼성물산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상 및 지하물, 지작물 철거, 이주, 철거 불응거 주자에 대한 철거 행정 대집행 및 절차는 도급인의 책임이고 요것도 좀 약간 특이한 사항입니다. 성명 처리를 위한 성면 조사, 성면 감리는 도급인의 비용으로 하고 성명 모니터링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한다. 이것 역시 조합이 용역을 얼마나 부풀려도 저희가 대의원이, 이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내 돈,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관심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삼성물산, 대우건설과 진행하고 있는 계약 조건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